네, 올 것이 왔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둘러싸고 우리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경제 보복에 나섰습니다. 네, 과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주제 마찬가지로 안혜경 앵커의 브리핑을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우리 주력 산업을 겨냥해서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관련한 한국 법원 판결에 아주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경제 산업성은 이번 조치에 대해서 신뢰관계가 현재 훼손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첫 배상 판결을 내린 이후 8개월여 만에 본격적인 보복에 나선 셈입니다. 자, 이번에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에 오른 품목을 한번 살펴보면요. TV와 스마트폰의 액정 화면 부품, 그리고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소재 등 3가지 품목인데요. 사실상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필수 소재로 꼽히는 것들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일본이 세계 생산량의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품목들입니다. 때문에 일본에서 이들 소재를 공급받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계에서는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이런 대형 악재가 추가됐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초 8월쯤 경제 보복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제 7월이니까 예상보다는 조금 빠른 시점에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 중요하겠죠. 바로 여기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다, 이런 해석에 일단은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얘기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어떤 의도일지 저희가 이제 분석해 볼 텐데요. 남북미 회동, 한반도에 오랜만에 훈풍이 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나니까 착잡합니다. 일본이 혹시나 억하심정에 이런 일을 당장 하진 않았을 것 같고 뭔가 계획적으로 그동안 오래 품어왔던 불만을 이번 수출 규제를 통해 터뜨리는 것 같은 그 느낌도 드는데요. 네. 일단은 저희가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어서 일본 정부가 이런 어떤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를 한다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어떤 기업들이 수출할 때 그걸 우리가 막겠다라는 표현인 겁니까, 그러면? 겉으로는 막겠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소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예. 그중에서도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 3개 품종의 소재에 대해서 수출을 할 때 이것이 안보상으로 적성국에 들어가면 일본의 안보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밀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동안에 한국은 우방국이고 동맹국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면제해 왔거든요. 그 절차를 좀 까다롭게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발표된 그 말은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의 특히 일본 산업 정책의 특징이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를 강화시키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안 해주겠다라는 것으로 시장은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일본 정부가 감시 감독을 하겠다는 정도인데 그 감시 감독을 해서 차일피일 시간을 늦추거나 아니면 검토를 안 해줘버리면 결국은 한국으로서는 수입할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매우 치졸하면서도 매우 정교한 타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그동안 굳이 보지 않아도 될, 그러니까 수출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점이 없었던 그런 건들을 이제는 건바이건 일본 정부가 들어가서 이거는 우리 국가한테 혹여나 김일성 안 좋으니까 이건 하지 마. 이렇게 개입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개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국이 일본의 안보의 적이라고 그러면 그건 세계가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도 수출을 못 해야 되는데 한국을 정면으로 타겟을 해서 한국 안보는 이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정밀 검사하겠다. 그러면서도 이것을 일부러 산케이라는 신문을 통해서 하루 전에 리크를 해서 먼저 풀어서 사전 백그라운드 비핑까지 했습니다.
어저께 보도가 나왔죠. 이제 산케이 신문 보도를 보면 한국의 징용이 징용 판결을 볼 때 한국은 더 이상 이 친구 국가가 아니다. 적성국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해서 산케이가 해석을 했어요. 일본 정부는 그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일본 경제산업성의 홈페이지에 정밀 검사하겠다라고 딱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지금 이제 해석하는 게 강제징용 보복이다라는 해설은 많지만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리 이것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는 게 아니야, 하는 건 아니야라고 이제 뭐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겠군요. 일본 산케이의 해석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그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이 일본 국내 여론에 어떻게 작용을 했길래 이런 조치가 취해진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일본에서는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사기꾼이다. 또는 한국은 배신자들이다.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일본 정부가, 아베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해왔고 그게 상당히 지금 주요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1965년에 한일 국교 재개를 할 때 이른바 청구권 협상이라는 걸 하면서 우리가 5억 달러라는 돈을 받았습니다. 5억 달러 중에 사실 무상으로 받은 돈은 3억 달러밖에 안 돼요. 나머지 2억 달러는 좀 싼 이자로 유상이니까 그건 다 갚았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가 일제 36년 그리고 앞서 을사보호조약까지 포함하면 41년의 압제와 통치 기간 동에 일어났던 국가적 피해를 3억 달러로 없는 것으로 친 겁니다. 사실 이 대목에 대해서 그 당시에 박정희 정부가 이 혁명 정부의 경제 빨리 공약을 성취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일본과의 이 협상을 너무 좀 쉽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역사적인 지적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당시에 조약을 맺을 때 한일 65년 청구권 조약을 맺을 때 일본이 우리 측에 요구해서 넣어놓은 독소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3억 달러 줄 테니까 이 이상 문제가 생기는 대목은 한국 앞으로 추가로 발견되면 한국 정부가 갚아야 된다. 일본 정부의 책임이 이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1965년에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합의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자, 우리가 일제 때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일본이 한국 사람을 괴롭힌 건 사실이지만 1965년에 3억 달러를 줘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틈만 나면 또 돈을 달라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작 작업을 여론 작업을 하지 않은 것은 우리 외교부의 참 정책적인 참 안타까움이긴 합니다만은 일본 내에서는 지금 아베 정부의 한국에 대한 공격이 아주 효과를 발휘해서 적어도 이 선거 때 참여연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책을 쓰는 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압도적인 일본 국민의 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뭐 배경에 대한 내용은 그럴지 모르겠는데 막상 이번 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그렇게 긍정적인 분위기는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제적인 효과 면에서 볼 때요. 자, 과연 이게 미국과 중국이 싸움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내에서도 관세 폭탄을 떨어뜨리면 미국의 월마트라든지 우리가 먼저 죽는다. 함부로 무역 제재를 하지 말자는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본 국민들의 한국 이 징용 판결에 대한 감정은 안 좋지만 경제계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 세 가지 그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소재를 타격에서 수출 금지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한국에 어느 정도 타격이 되겠느냐라는 이런 회의론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설프게 타격을 했을 때 한국이 빠른 속도로 자체 생산 기반을 만들거나 수입선 다변화를 해서 다른 나라로부터 사오면 결국 일본의 수출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두 가지 점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는 일본의 많은 전자산업들이 한국의 이 반도체를 한국으로부터 수입에다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로부터 수입에다가 일본 소니라든지 이걸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본이 결국은 소재 부품을 제때 공급하지 않아 수출 금지를 함으로써 한국의 반도체도 타격을 받겠지만은 그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거나 제때 공급하지 않으면 일본 전자산업이 피해를 받는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일본 경제계에서는 조금 갸우뚱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받는 경제적 타격이 적지가 않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남북미 사건으로 한창 무르익었던 예. 또 미중 무역 타협으로 해서 무르익었던 한국 경제에 예. 크게 찬물을 뿌리고 있는 그런 지금 예. 꼴이 되고 어쨌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조금 더 타격이 크지만 일본에서도 우려할 만한 부분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다. 이건 네.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것은 이제 우선 정치적인 요인으로는 7월에 말에 있는 이 참의원 선거 때 이른바 반한 감정을 정폭시켜서 보수 쪽의 표를 자민당 쪽으로 집결시키자 하는 이런 구상이 있고요. 또 이제 일본 내에서는 지금 당장에 우리 징용 배상 판결이 나왔을 때 예. 판결을 할 때 일본 기업들이 받는 국제적 이미지 타격, 이를테면 미쓰비시 같은 데가 이렇게 노동을 착취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일본 상품의 국제적 성과가 떨어질 수 있는데 이 대목을 예. 정조준에서 우리는 1965년에 돈을 이미 갚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목에 대해서는 국제법학자들의 좀 시각이 좀 엇갈립니다. 왜냐하면 당시 1965년에 박정희 정부가 합의했던 당시 청구권 협상은 국가적인 피해를 얘기해 놓은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징용 배상 판결은 개인의 피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65년의 이 청구권 판결에 관계없다. 예. 그러니까 일본의 책임이 있다. 예. 이런 예. 설이 지금 이 반분이 되고 있는 설이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데 휘말려 들어갈 필요 없다. 이렇게 그동안 대처를 해왔는데 예. 예. 일본이 예상보다도 훨씬 더 빨리 이렇게 카드를 뽑아내므로써 예.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 전쟁도 불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까도 이제 윤선희 기자 리포트를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수출이 7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 그러니까 뭐 세계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높은 예. 일본의 점유율이 높은 품목을 수출 규제함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또 올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WTO 제소한다고는 하는데 짧게 한 30초만 대답해 주시면 예. WTO 이 제소하면 무효화할 수 있습니까? 무효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까? WTO는 국제적으로 한국의 정당성이 있다는 판정은 해주지만 예. 강제력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의 WTO 11건 중에 8건을 이겼는데 예. 미국이 그 후로 아무런 조처를 안 해준 것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래요? WTO의 강행성이 없습니다. 아, 일단 제소는 하되 문제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없다? 시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시정을 할수 일본이 전향적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주제 좀 가볼까요? 네, 일본이 경제 보복을 했다라는 주제가 첫 번째 주제였고 다음 주제는 저희가 사실 지난 시간에 이제 네.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나라 경제 재계 총수들이 만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주말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하이어트 호텔에 본인이 주무시는 예. 하이어트 호텔로 우리 재계 총수들을 그 힘든 분들을 다 소집을 했죠. 네. 다 소집을 했는데 진행하는 방법을 보니까 역시 트럼프다운 이게 브라이어티 쇼인지 리얼리티 쇼인지 저 알 깜짝 수가 놀랐습니다. 없어요. 네. 일일이 하나 불러서 일어서서 칭찬해주고. SK 어디 있습니까? 뭐 어디 있습니까? 예.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2년 전에 2017년에 왔을 때도 그때는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을 엄청나게 지켜줬거든요. 예. 그때 삼성이 미국에 투자를 한 직후였습니다. 예. 그런데 어저께는 롯데를 엄청나게 띄웠죠. 예, 예, 예. 우리가 롯데케미칼이 미국에 투자한 거 예. 여기서도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 대목을 치하해주면서 심지어 롯데타워 예. 빌딩까지도 헬리콥터 타고 보니까 좋더라. 예. 칭찬을 했죠. 역시 트럼프 대통령다운 건데요. 예, 예. 불렀던 사람, 재벌 총수들 몇 면을 어떤 기준으로 뽑았느냐 이걸 갖다가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예, 예. 한국의 재계 순위도 아니고 예. 뭐 한국의 존경받는 순위도 아니고 오로지 예.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집권 이후에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 투자액 순위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이 비즈니스맨다운 거죠. 예. 미국에 가장 투자 많이 한 사람 칭찬해주는 모임. 예. 그다음에 그 짧은 시간에 휴전선을 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짧게 했는데요. 예. 무려 10번에 걸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 지금 미국 직접 투자해달라 예. 이 얘기 10번이나 했어요. 예. 세일즈하러 한국에 오셨나 네. 이런 대목인데요. 물론 우리가 미국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는 직접 투자도 해야 되고 하긴 한데 한 가지 조금 씁쓸한 것은 예.
이 돈이 너무 많이 나가면 예. 한국의 일자리는 누가 지키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 롯데 그 투자 얘기할 때도 예. 아니 미국에 그 질돈이 있으면 우리나라에 좀 져가지고 예. 우리나라에 투자해가지고 우리 취업 늘려주면 좋은 거 아니냐 얘기했었잖아요. 예, 네네.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그렇게 서로 그 일방적으로 한국에만 투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또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시장 네. 개척 차원에서 네. 그게 균형과 조화를 끼칠 필요가 있는데 자 이런 면에서 과연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여당이든 야당을 막론하고 해외 투자를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노력을 했을까 예. 하는 걸 한번 그 반면 교사로 삼아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저희가 마치 반장이 학생 호명하듯이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업인 총수들 이름 그 기업의 명을 부르는 화면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그 온라인에 좀 찾아보시면 예. 재밌는 장면이긴 합니다. 특유의 그런 제스처나 이 어휘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요. 저희가 좀 언급을 해봤고요. 네네. 예,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네. 화웨이에 대해서는 화자도 꺼내지 않았다는 제가 지금 겁니다.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법하거든요. 예. 화웨이 뭐 이제 그 기업들도 다 전반적인 이해가 깔려 있을 테니까 예. 저 자리에서 화웨이를 언급하면 예. 기업들 측면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일설에는 SK 구광모 회장이 예. 일부러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분석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 그래서 재벌 총수를 초청했는데 구광모 회장은 나타나지 않으시고 예. 거기 권영수 대표가 나왔거든요. 그분이 LG 유플라스에 있을 때 예. 화웨이 도입을 했던 책임자예요. 예. 그래서 아주 과학적으로 설명할 자세를 가졌는데 화웨이 예. 화자는 안 나왔다. 네. 이것은 당분간 예.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 전쟁의 스피드를 예. 상당히 다운시킬 것으로 보이는 하나의 시그널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 G20대 미중 정상회담 하면서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또 합의가 조금 조율이 된 것 같아요. 조율이 됐겠죠. 그 얘기 또 시간 나면 저희가 재밌게 또 해보겠습니다. 예, 두 가지 주제 오늘 좀 나눠봤습니다. 김대호 경제학기 김대호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